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통통하죠. 귀도 짧고, 귀도 짧고, 이렇게 통통합니다. 생태계 구성 요소 보도록 하겠습니다. 생태계의 구조는 크게 4단계로 나눌 수 있겠죠. 그래서 개체, 이 하나의 생명체를 말합니다. 그리고 이런 같은 종의 생명체들이 모여 있는 거를 이제 개체군. 그래서 이제 같은 종의 개체들이 모여 있는 거다. 개체군. 그리고 이제 여러 종들이 모여 있는 걸 우리가 이제 군집이라고 하고요. 그리고 이제 군집들이 모여서 하나의 이제 생태계를 이루겠죠. 자, 그래서 이제 생태계는 이제 생물 요소와 비생물 요소로 나눌 수 있는데요. 자, 생물 요소는 생산자, 소비자, 분해자. 그래서 생산자는 스스로 영양분을 만들어낼 수 있죠. 그쵸? 그리고 이제 소비자 같은 경우는 생산자를 먹거나 또는 또 다른 소비자를 먹는 애들을 말하겠죠. 그죠? 그래서 여기는 생산자나 소비자를 먹는 애들. 그리고 이제 분해자 같은 거는 뭐예요? 뭐 생산자나 소비자가 죽었어요. 그러면 그 사체라든가 아니면은 그런 이제 배설물 같은 것들을 분해해줄 역할을 한다.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? 버섯 같은 애들이 있죠. 그죠? 네. 자, 이 비생물적 요소에는 이제 뭐 공기라든가 빛이라든가 물이라든가 토양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. 그리고 사실 이런 것들이 이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.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. 그래서 뭐 공기가 있어야지 생물이 살 거 아니에요. 그죠? 그리고 빛이 있어야지 뭐 식물들이 뭐 광합성을 할 것이고. 그죠? 뭐 물론 이제 동물들이나 식물도 다 물이 필요하고 그리고 뭐 살아가는 토양도 필요하고요. 그죠? 그래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. 뭐 생물들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비생물적 요소에다가 이제 영향을 줄 수 있겠죠.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호흡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?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많아질 수 있겠죠. 그죠? 뭐 그런 것들. 그래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다라는 거. 자, 빛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빛의 세기에 따라서 생물들이 어떻게 이제 좀 살아가고 있는지 보시면은, 자,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좀 빛이 강한 곳에 사는 식물들은 잎이 좀 두툼합니다. 그리고 이제 그 빛이 강하지 않은 곳에 사는 식물들은 빛이 좀 잎이 좀 이렇게 좀 얇아요. 그래서 보면은 이제 그 빛이 강한 곳에서는 이게 울타리 조직이 굉장히 두툼하게 발달을 합니다. 왜 그러냐면 빛이 강하잖아요. 강하게 들어오면 빛이 강하기 때문에 충분하게 광합성이 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빛이 오다가 이 두툼한 조직에 좀 막혀도 상관이 없어요. 오히려 빛이 강하기 때문에 빛이 온전하게 다 들어오면 좀 더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빛이 강한 곳에서는 이렇게 울타리 조직을 좀 두툼하게 발달을 시켜서 좀 빛의 일부만 이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경우가 있고요. 그리고 이제 빛이 약한 곳에서는 햇빛을 무조건 많이 받아야 되겠죠.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? 울타리 조직을 두툼하게 만들면 안 돼요. 빛이 좀 차단되니까. 그래서 빛이 충분하게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울타리 조직을 얇게 한다. 얇게 발달시킨다. 아시겠죠? 자, 일조 시간과 관련해서 이제 장일식물과 단일식물이 있는데요. 이거 뭐냐면은 이제 그 밤낮의 길이를 이제 그런 식물들이 감지를 해서 이제 꽃이 피는 시기를 결정을 하는 겁니다. 그래서 그 장일식물 같은 경우는 이제 낮이 길고 밤이 짧은 시기에 꽃을 피우고요. 단일식물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밤이 길고 낮이 짧은 시기에 꽃을 피웁니다. 그래서 이제 뭐 장일식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낮이 길어지는 시기에는 이제 봄에 많이 꽃을 피우겠죠. 그쵸? 그리고 이제 단일식물 같은 경우는 이제 밤이 좀 길어지는 가을에 이렇게 꽃을 많이 피우겠죠. 그죠? 자, 근데 실제로 이제 꽃이 피는 거에 영향을 주는 거는 이제 그 밤의 길이라고 합니다. 밤의 길이. 밤의 길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 밤의 길이를 감지해서 이제 식물들이 이제 꽃을 피울지 말지를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. 자, 이제 온도에 따라서도 이제 생물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이 다른데요. 다양하게 이제 적응해서 살고 있는데, 사막여우 같은 경우는 이제 몸이 좀 말랐죠. 이렇게 좀 삐쩍 말랐습니다. 말랐고, 귀가 커요.
그래서 이제 좀 표면적을 넓혀가지고 이제 좀 더우니까 이런 열들을 방출하기 좋게끔 되어 있고요. 그리고 털도 많고요. 왜요? 표면적을 좀 줄이고 이렇게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모습이 되어 있는 거죠. 그죠? 그래서 이제 뭐 교재나 이런 데 보면은 이제 그 북극여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몸집을 크게 해서 표면적을 줄이고 특히나 이제 또 말단부 같은 데에서 이제 그 열을 잃어버리기 쉬우니까 그런 말단부도 뭐 좀 작게 만든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책에 한번 그 문장들 잘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몇몇 동물들 같은 경우는 이제 겨울에는 이제 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니까 아예 겨울잠을 자버리는 경우도 있죠. 그죠? 자, 물에 따라서도 이제 생물들이 다양하게 적응하며 살고 있는데요. 좀 이제 대표적으로 좀 물이 부족한 지역을 좀 보면 이제 뭐 곤충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물의 손실을 막기 위해서 이제 그 곤충의 그런 표면이 그런 단단한 그런 키틴질 같은 걸로 되어 있어서 물의 손실을 좀 막아준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제 선인장 같은 경우는 극단적으로 이제 그 물의 손실을 막고 있죠. 그쵸? 그래서 뭐 잎도 아예 뭐 이렇게 가시로 바꿔버린다거나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. 그래서 실제로 이제 선인장 같은 경우는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이는데 이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일 때 낮에 받아들이면 이때 낮에 기공을 열어버리면 어떻게 돼요? 그 기공으로 물이 빠져나가 버리죠. 그렇잖아요. 그러니까 이 선인장은 기공을 낮에 열지 않고 밤에 엽니다. 그래서 밤에 이산화탄소를 막 저장을 해놔요. 막 다른 형태로 좀 저장을 해놨다가 낮에 햇빛을 받아서 그 저장한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광합성을 합니다. 물을 아끼기 위해서 아예 이제 낮에는 기공을 열지 않는다는 거예요. 아시겠죠?